결혼식장을 뛰쳐나가는 신부, 이보다 충격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요?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는 보화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웨딩드레스, 정성스럽게 올린 헤어스타일, 그리고 입가에 억지로 띈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거짓되어 보였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에서 보화는 공허함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보화의 온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화야, 나야. 민준이야. 몇 년 전 집안의 압력으로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아직도 널 사랑해. 이 결혼하지 마. 그 한마디에 보화의 가슴속 깊숙이 묻어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그 완벽한 신부 모습이 마치 연기하고 있는 배우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야? 보화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신부님, 시간입니다라고 재촉했지만 보화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그 순간 보화는 결심했어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간 보화. 식장을 가로질러 뛰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절망과 해방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하객들의 놀란 탄성, 신랑의 당황한 표정, 부모님의 충격에 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보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용감하면서도 절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상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결혼식이 엉망이 된 후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거실을 오가며 소리쳤어요.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다정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보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그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슬픔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보화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버지. 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상철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상철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그 순간 지혁은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는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명예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보화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가족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지혁은 결국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벽녘 지혁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보화가 예전에 준 작은 사진 하나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혁을 보고 상철이 차갑게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냐?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화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문의 자식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 저는 가문의 자식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보화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혁아, 조심해라. 그 따뜻한 목소리에 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 밖으로 나선 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보화의 옛 연인 민준을 찾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한편 지환은 면접장에서 예상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면접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지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이상철 선생님이신가요? 지환이 놀라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분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20년 전 젊은 과장 시절의 상철은 부하 직원의 잘못을 대신 떠안으며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그 직원은 중요한 계약서에 실수를 저질렀고 회사는 큰 손해를 봤어요. 모두가 그 신입사원을 질타할 때 상철만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세월을 돌아 지금 지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도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면접관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당신 아버님은 진정한 리더였어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 덕분입니다. 그날 오후 지환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상철도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가문의 진정한 명예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됨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역의 집 문 앞에 놓인 꽃다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여보, 누가 꽃을 보냈나 봐요. 어머니 다정이 현관에서 아름다운 장미꽃다발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온 집안을 감쌌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역이 집을 나간 후 처음 받은 꽃다발이었거든요. 꽃을 화병에 정리하던 다정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지? 빨간 장미 사이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발견된 겁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 다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보하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널 보내준 건 비겁한 내 탓이야. 하지만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는 숨지 않겠어. 다시 만나자. 내가 널 지켜줄게. 편지 끝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보하의 대학 시절 연인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이 편지를 읽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편지가 우리 집으로 온 걸 보니 보하가 지역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같구나. 그제야 가족들은 왜 보하가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는지, 그리고 왜 지역이 진실을 찾아 나섰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라줬나 봐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갈등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역이 왜 그렇게까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역이 녀석이 옳았어.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편지는 단순히 보화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은호에게는 인생을 바꿀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은호는 친어머니 고성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킬 줄 몰랐구나.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의 정식 일원이 되어주겠니? 내 딸로 말이야. 은호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꿈꿔왔던 안정된 삶, 재벌가의 일원이 될 기회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고성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며칠 후 은호는 공식적으로 고성희의 딸로 입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벌 3세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성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 밤 성재는 자신의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내 의남매가 되다니. 수년간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사랑이 이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성재는 은호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꺼내보았어요. 대학 시절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회사에서 나란히 일하던 때, 그리고 은호가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그 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성재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어요. 은호 역시 성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재 오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그렇게 말하는 은호의 목소리에서 성재는 어떤 선을 그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출한 지혁은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민준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작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지혁은 민준을 보자마자 왜 보화가 그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눈빛, 그리고 보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애틋해지는 표정이 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보화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지혁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랑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 보화의 부모님께서 저와 헤어지라고 하셨을 때 전 결국 물러섰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제가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단 하루도 보화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민준의 고백을 들으며 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싶었거든요. 지혁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얕고 가벼웠는지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다음에 한 말은 지혁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사실 보화와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민준이 말을 흐렸을 때 지혁은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더 있다는 걸까요? 그들의 사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민준과의 만남에서 충격을 받은 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질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지혁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정한 행복, 그리고 사람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보화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상철은 처음에는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혁의 진심을 느끼며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도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정은
이미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했나 봐.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들이 이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지환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형, 저도 취직했어요. 아버지의 인품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가족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상철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완고했나 보구나. 가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며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화해의 눈물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상처들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 성재의 방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문서를 읽는 순간 성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은호의 출생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성재는 문서를 읽고 또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비밀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은호의 인생도, 성재의 마음도, 그리고 두 가족의 운명도 말이죠. 과연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